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예컨대 아무리 합리적이고 개연성이 뛰어난 심증일지라도 원고 측에서 유형의 증거자료로서 유죄임을 증명하기 전에는 피고인은 무죄임이 가정된다는 것이죠. 이는 과거 동서양을 막론하고 심증으로만 이루어졌던 유죄 추정에 대한 반성으로 인해 탄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마녀 사냥이라던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죠.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 이 명확하며 합리적으로 보이는 원칙 덕분에 피고인은 더 이상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검사가 상대방의 유죄를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피고는 자연스럽게 무죄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없어졌다 치더라도 누가 봐도 훤히 보이는 범인을 눈앞에서 놓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에 의해 그야말로 합리적으로 풀려나는 범죄자의 모습을 두 눈으로 멀쩡히 지켜봐야만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까? 2010년 4월 19일 울산광역시 새벽 2시 40분경 다소 취한 듯 보이는 커플 한 쌍이 어시장 근처에 음식점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22세였던 윤혜원 양과 30세였던 남자친구 김씨였습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 찾은 것은 아니었고 술안주로 먹기 위한 산낙지 몇 마리를 사가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고민 끝에 4마리나 되는 큰 산낙지를 사는데 성공을 했고 이내 돈을 지불하고 그들만의 시간을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벽 3시경 그들이 도착했던 곳은 어느 가까운 모텔. 윤혜원 양과 김씨는 그곳에서 산낙지와 함께 술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뒤 모텔 카운터로 급한 연락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남자친구였던 김씨였는데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음성은 정말 긴박했다고 합니다. 산낙지를 먹던 여자친구가 쓰러져 숨을 쉬지 않습니다. 빨리 도와달라. 이에 모텔 직원은 급히 방으로 올라가 문을 열었는데 여자가 방 안에 쓰러져 있었으며 김씨는 놀란 표정으로 여자친구를 업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직원은 여자의 몸을 들어 김씨의 등에 올리는 동안 축 늘어진 여자의 옷이 젖어 있었으며 이미 몸이 차가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내 윤혜원 씨는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했지만 이미 손쓸 도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기도에 산낙지가 걸려 그녀는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16일 후인 2010년 5월 5일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김씨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자신의 여자친구 영정 앞에서 그녀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던지 영혼 결혼식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며 크게 오열했다고 전해집니다. 혜원 양의 사체는 화장되어 한 줌의 재가 되었으며 꽃다운 나이에 사고로 인해 안타깝게 죽은 한 여성의 비극적인 사고사로서 막을 내리는 듯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유족에게 보내진 한 통의 편지로 인해 감춰진 이야기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는 바로 보험회사에서 발행된 것이었다고 해요. 편지에서 알리고 있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윤 씨의 명의로 월 13만 원을 납입하는 거액의 생명보험이 들려 있었으며 거기에다가 총 보상액 2억 원은 유족이 아닌 남자친구 김 씨가 수령하였다. 이런 믿기 힘든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생명보험에 가입된 날짜는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한 달 전인 3월 25일이었고 수령자가 유족이 아닌 남자친구 김씨로 바뀐 것은 사고 발생 일주일 전인 4월 12일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아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랑하는 딸을 잃은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충격과 혼란 그 자체였겠죠. 윤 씨의 아버지는 그 김 씨에게 조심스레 보험금에 대해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돌아온 그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5천만 원짜리 보험을 들었던 것은 사실인데 보험료를 내지 않아 실효되었습니다. 얼토당토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훗날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이 김 씨는요, 자신의 여자친구가 세상을 떠난 지 겨우 9일 후인 5월 13일에 이미 보험료를 청구하였고 7월 23일 자신의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억 51만 원을 입금받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봐도 뻔한 그의 시커먼 속마음이 보이는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면은 그전에도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윤혜원 양은 치아 질환을 앓고 있었던 까닭에 평소 낙지와 같이 질긴 음식을 전혀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일 남자친구 김씨가 산 이 산낙지는 낙지볶음이나 연포탕에나 사용될 법한 50cm가량의 큰 낙지였다고 해요. 이를 통째로 먹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4마리나, 그것도 산채로 비닐봉지에 담아 모텔로 향했다는 것이었죠. 두 번째, 그들이 사건 당일 투숙한 모텔에서 병원까지는 불과 1분이 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 김씨는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휴대폰으로 직접 119에 연락을 하지 않고 모텔 직원을 불러 시간을 지체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초 사이에 그 소중한 생명이 좌지우지 되는 건데 일반인이라면 바로 119에 먼저 연락을 취했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의 추후 모습에 결국 윤 씨의 아버지는 김 씨를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검찰은 기소를 5번이나 기각했다고 합니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5번이나 기각을 시켰다고 합니다. 법조계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유일한 단서가 될 그 윤혜원 양의 사체는 이미 한 줌의 재가 되어 세상에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 천인공노할 사건이 끊임없이 매스컴에 보도되고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이슈를 불러일으키자 사건 발생 1년 3개월가량이 지난 2011년 7월 25일 검찰은 그제서야 공식적인 수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사를 통해 드러나게 된 그 진실들은 이것이 사고인지 계획적인 범죄인지 누구든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윤 씨의 치아 질환. 세상을 떠난 윤혜원 양은 치아 우식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이는 앞니 4개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마모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치아가 이런 상태였는데 정상적인 남자친구라면 안주로 산낙지를 선택했을까요? 질기리 질긴 산낙지를 그녀가 쉽게 먹으려고 했을까요? 두 번째, 모텔 종업원 장 씨의 증언. 김 씨의 연락을 받고 급히 객실에 올라가 보니 여자는 출입구 쪽에서 의식을 잃고 있었고 평온한 표정으로 잠을 자듯 하늘을 향해 반드시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도가 산낙지에 막힌 지 꽤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려주는 모습인과 동시에 김 씨가 바로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건 현장인 객실에는 피해자 윤 씨로부터 2m 정도 떨어진 안쪽에 술잔과 잘려진 낙지가 들어있는 일회용 용기, 통낙지 1마리가 담긴 검은 비닐봉지, 그리고 수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숨을 못 쉬는 고통에 윤 씨는 분명히 크게 몸서리쳤을 테고 남자친구 김 씨는 수습하기 위해 크게 움직였을 텐데 술자리는 전혀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하니 당연히 무언가가 있었겠죠. 세 번째, 피해자 윤 씨의 소득 수준. 윤 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15만원 가량의 용돈이 소득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고로 한 달의 수입이 65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2억 원 상당 생명보험금에 납부하는 금액 13만원이 한 달 소득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사람 이름 모른다지만 그 어려운 사정에서 생명보험에 그녀가 스스로 가입했고 또 그만한 돈을 냈을까요? 가족들은 보험의 존재조차 몰랐으므로 당연히 가족이 낸 것은 아니었고, 조사 결과 남자친구인 김씨 쪽에서, 정확하게는 김씨의 고모 자식을 통해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생명보험의 보상 조건. 김씨가 윤혜원 양의 명의로 등록한 동부화재보험은 각종 상해를 골고루 보장하는 형태가 아닌 명의 등록자가 사망한 경우 외에는 거의 보장이 되지 않는 형태의 보험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씨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경찰서를 들락거렸는데 전과 구범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2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잖아요. 그가 통장을 개설한 날짜는 윤 씨에게 질식사고가 일어난 지 겨우 이틀 후였다고 합니다. 여자친구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는 동안 이 남자친구라는 작자는 통장을 개설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마치 죽을 것을 예견이라도 하는 듯. 사건 직후 김씨의 카톡 프로필 사진. 침대 시트로 보이는 곳에 100만원짜리 수표와 10만원짜리 수표들을 자랑하듯 펼쳐놓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의 행동들이 윤 양을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정황과 겹치면서 고의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이득을 챙기려고 했다는 그 의심을 당연히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김 씨를 대상으로 재판이 시작되었고, 검찰과 1심 재판부는 윤혜원 양의 사인을 산낙지에 의한 사고사가 아닌 김 씨의 무력에 의한 질식사로 판결했습니다. 산낙지는 범행을 감추기 위한 소도구였을 뿐 사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고 해요.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누구나 다 이런 추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죠. 이를 바탕으로 인천지법은 2012년 9월 3일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이날 사형을 구형한 형사 12부 박영빈 검사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언급하며 형량의 무게에 대한 변호 측의 주장을 일축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2년 10월 11일 김 씨가 선고 공판에 앞서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함에 따라 이날 공판은 일반 재판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겐 한 단계 낮춰진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김 씨는 자신이 법안에서 할 수 있는 권리는 누려야겠죠. 1심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뻔했겠죠.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죽였겠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건 단지 사고였을 뿐이다. 그리고 반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2013년 4월 5일 서울고법은 2심에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 명료했다고 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증만으론 어느 누구도 죄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원칙하에 그 유형적 증거가 없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변해도 천성은 안 바뀐다는 소리가 있죠. 2013년 9월 3일 이 김 씨가 다른 여자와 사귄 뒤에 투자 목적으로 사기를 친 그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다시 재조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해요. 하지만 2013년 9월 12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증거 불충분 때문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당연한 원칙이지만 100가지의 심증이 있어도 한 가지의 명확한 증거에 비할 수 없다는 걸 우리도 당연히 알고 있지만 그 법을 이용해서 교묘히 빠져나가는 범죄자들을 선량한 시민들은 가만히 보고 있어야만 할까요?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